자, 오늘은 주몽신화까지 보고 제가 외부 지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외부 지문. 아, 그리고 요거는 아까 네가 전달해 줄 거야? 네. 지금 줘야 돼. 네. 지금 이번 주에 자습서랑 뭐 평가 문제 같은 거 다 끝내 놓으셨으면 이제 버블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주몽신화 나와 있죠. 얘는 말 그대로 글의 갈래가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글의 갈래가 신화. 신화고 영웅적, 그 다음에 서사적이란 말은 스토리가 있다 이런 뜻이야. 영웅 스토리다 이런 뜻이고, 건국 시조, 시조가 뭐야? 나라를 뭐 하는 사람? 세운 사람은 시조라 그래요. 건국 시조인 어느 나라죠? 고구려죠. 그래서 주몽의 일대기가 뭐니? 태어나서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다룬 걸 일대기라고 해요. 일대기와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그려놓은 신화가 주몽신화가 되겠고, 특징에 보면 무슨 화소? 난생이 뭐야? 태어나는 알에서 태어나는 걸 난생이라고 그래요. 또 나중에 어렵게 태어났어 이러지 말고 알에서 태어나는 거, 기이하게 태어났다는 거고, 또 천손강림이 뭐죠? 하늘에서 내려 아버지가 어디에 속해 있어? 하늘의 신의 아들이죠, 그죠? 천재의 아들이죠. 그래서 얘가 천재의 손자입니다, 알죠? 천재가 하늘의 신이고 하늘의 신의 아들이 누구야? 자기 아버지죠.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신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난생 설화 중에 유일하게 인생, 아까 일대기를 다루는 설화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후대 서사문학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 보시면 고구려는 졸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졸본은 현대의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어떤 사람은 졸본이 어디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중국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화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화주는 어디에 있어요? 함경 남도지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름은 중이쪽 거예요. 아니요. 단어가 다르잖아.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인 게 아니고 단어가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졸본이라고 보는 견해는 중국으로 보는 견해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주몽이 원래 어디 사람이었다? 중국에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함경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안남도 성천이 되니까 평안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견해가 다른 거야. 이거는 중의법이 아니고. 졸본 주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오해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요동이 어디냐면 요하강의 동쪽이에요. 지금 만주 지역인데, 만주 지역은 어디에 걸쳐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껴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다 보니까 현재 만주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중국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이해되죠? 만주가 거기에 껴있는 동네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려 본기라는 게 뭐예요?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를 말하는 것 같다.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내용 들어볼게요. 시조 동명의 성제. 성제는 거기 써있는 대로 덕이 뛰어난 임금이죠. 동명의 성제는, 그러니까 동명이라는 게 뭐냐면 동쪽의 밝은 나라, 즉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조, 나라를 세운 동쪽의 밝은 나라, 즉 한국의 덕이 뛰어난 임금은 성이 고시고 이름이 뭐였다? 주몽이었다. 근데 얘가 실제로 뒤에 나옵니다만 실제로 성이 고시가 아니죠. 고시가 아닌데 자기가 고시라고 성을 바꿨습니다. 왜? 이 고자는 무슨 뜻이야? 이따 나옵니다만 높을 고자죠? 그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늘 신과 땅의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고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당시 시대 상황이 드러나 있어요. 북부여는 왕 해부르가 동부여로 피해가 있었다. 자, 해부르가 동쪽으로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정치 싸움이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치열한 세력 싸움 때문에 당시 부여가 이렇게 쫓겨났던 상황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피해가 살았는데 부르가 죽고, 그죠? 왕 부르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금와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돼 있죠.
그리고 금화가 이때 태백산. 태백산은 무슨 산을 말해? 백두산을 말합니다. 백두산 아래쪽에 우발수라는 지역. 우발수는 연못 이름인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우발수에서 이제 그 태백산 아래쪽에 이 사람이 나라를 잡고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금화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하백의 딸인 유하라는 여자였던 거죠. 하백이 누구예요? 땅 신. 정확히 얘기하면 물의 신입니다. 수신이죠, 수신. 그죠? 강의 신이라고 그래요, 하백은. 혹시 아시나 모르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뭐 모든 곳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죠, 자연에. 알고 있니? 토테미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에 보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보셨나요 혹시? 예. 그거는 봤지 설마? 그것도 안 보진 않았죠? 그것도 안 봤어요? 그 짤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여자애가 그 신들이 묵는 여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뺏기고 원래 자기 이름이 뭐 쌤이었나? 뭐 이름을 뺏겨서 뭐 치히로 이름이 뭐 뺏기고 뭐 어쩌고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오염된 거대한 괴물이 하나가 목욕을 하러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욕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강의 신이 오염된 거야. 그래서 강의 신이 자기를 씻으러 온 거야, 거기. 그래서 주인공이 강의 신의 여기 입 쪽에 막혀 있던 자전거랑 뭐 쓰레기들을 쫙 끌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쫙 끌어내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목욕을 싹 하면서 깨끗해지면서 뭐가 되냐면 용같이 생긴 걸로 바뀌는데 그게 강의 신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강에 뭐가 산다고 믿었어? 용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무기라고 하죠. 그 걔가 강의 신으로서 강을 관장한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이 하백인 거예요. 그럼 하백의 딸이 누구야? 유하인 거죠. 아버지가 강의 신이고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누굴 만났다 그랬니? 천재. 천재가 누구예요? 하늘의 신이죠. 그죠? 천신입니다. 아버지가 천신이 아니야. 천신의 아들인 거야. 하늘신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이름이 해모수라고 합니다.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강의 신의 딸인 누구야? 유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누구다? 주몽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잡는다 그랬지? 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 이런 뜻으로 신성성을 보여줘요. 혈통 자체가 뭐하다? 신성하고 고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니네랑 달라 이런 뜻이야. 난 니네랑 같지 않아 이런 뜻이야. 이해돼? 난 니네를 다스릴 만한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천성 강림 화소가 들어있고요. 잘 보세요. 요게 영웅의 무슨 구조? 일대기. 영웅의 서사 구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일대기 구조라고 그래요. 영웅의 이제 여기 까만색 번호 매겨진 건 뭐니? 영웅 서사 구조에서 첫 번째 단계라는 뜻이에요. 영웅 서사 구조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뭐가 나오고 있어? 혈통이 뭐한 사람? 고귀하고 신성한 사람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다. 1번째 단계. 그래서 얘는 천손, 하늘신의 손자다 이런 뜻이야. 하늘신의 손자. 이해되죠? 그래서 천신이 누구인 거야? 잘 봐. 수신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하백이죠. 그럼 하백이 누구인 거야? 자기한테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이해돼? 그리고 하늘신, 천신, 즉 천재가 누구야? 자기한테는?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인 거죠? 친할아버지라고 써야겠다. 친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는 강의 신이고 자기 친할아버지는 하늘의 신인 거예요. 야, 좋겠다. 요즘으로 따지면 내 아빠가 이재용이고 엄마는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돈 많은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거야. 요새 돈이 전부인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돈이 전부는 아닌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조, 성재, 태백산, 하백, 천재, 사통은 이제 부부가 아닌데 서로 정을 통했다 이런 단어고요. 아들 해무수라고 하면서 웅신산의 압록강가에 있는 지구를 유혹해서 사통을 하고는 저를 버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임신을 한 거죠. 그죠? 남자랑 정을 통해서 임신했어요.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은 꾸짖어 이곳에 귀양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중매 없이 결혼한 것을 꾸짖는 이런 태도를 뭐라 그래요? 이걸 가부장적 태도라 그래요. 참고만 하세요 그냥. 가부장적 태도가 좀 드러나 있다. 그래서 강의 신이 약간 강의 신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해돼요? 목 그렇게 듣지 마. 네. 디스크 나가. 네. 목은 디스크는 옆으로 틀면 소리 나요. 터져요. 이 시원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원한 게 아니고 소리 나니까 시원한 거죠. 차라리 이렇게 당겨서 늘려. 목은 그리고 앞뒤로 당기는 게 맞대요. 이렇게. 그럼 제발 이렇게 틀지 마요. 이렇게 목은. 허리도 이렇게 트는 게 아니야. 일부러 축구 선수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디스크가 터져요. 디스크를 옆으로 트시면 안 돼요. 앞뒤로 트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 뒤로 이렇게 했다가 살살살 옆으로 돌려주시고. 허리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아프면 진짜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금화가 계리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몰래 가뒀는데 햇빛이 비쳤다. 이 햇빛이 되게 중요한 거죠. 햇빛은 뭐 상징한다? 햇빛을 통해서 유화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무슨 사상이 들어있는 거야? 주몽은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뜻이 되고요. 여기 무슨 화소? 태양 숭배 화소가 들어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얘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데 요게 영웅서사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뭐예요? 기이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얘는 되게 기이하죠. 그러니까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났고 뭘로 태어나서 심지어 알로 태어나죠. 알로. 그죠? 근데 이 알이 뭘 뜻한다 그랬지? 기억나? 자, 알은 참고적으로 해놓으세요. 알은 기존의 세계를 말합니다. 기존의 세계관. 그럼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세계를. 알을 깨다라는 말은 새로운 뭘 창조한다? 국가를 건설한다 이런 뜻이야. 뭔가 기존의 국가와는 다른 개념의 국가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알을 깬다는 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럼 더 좋은 나라를 세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따라가 또 비쳤어요. 이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라고 나옵니다. 난생화소라는 거죠. 크기가 5배, 크기 엄청 큽니다. 이 5배라고 할 때 되는 부피를 나타냅니다. 그럼 한 대가 타조알 아시죠? 타조알 엄청 크잖아. 알지? 일반 달걀의 한 30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실제로 얘는 몇 배야? 타조알의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일반 달걀의 100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부피로. 이해되시나요? 엄청 큰 달이죠. 아니죠? 이만한 알이 나와요. 크기가 5배쯤 되었다.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는 장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몽이 첫 번째로 겪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되겠죠. 그래서 버림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4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길에다 버렸는데 말과 소가 다 피해가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조력자가 구해주는 걸 말한다. 이해돼요? 알을 누가 보여줬다? 말과 소와 새와 짐승. 그럼 말, 소 이건 뭐라 그랬지? 다 조력자라 그랬지? 기억나니? 새, 짐승 이런 애들이 다 조력자인 거예요. 새와 짐승들은 다 조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력자가 혹은 구출자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 조력자가 등장하는 게 영웅소설의 몇 번째 단계? 5번째 단계에 해당이 된다. 이해됐죠? 왕이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어요. 유아에게 돌려줬더니 유아가 따뜻한 곳에 뒀더니 알을 깨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한 것은 주몽 자체가 뭐한 존재다? 비범한 존재라는 걸 나타낸다. 여기 보면 단계가 원래 이제 영웅의 비범한 능력이 3번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보통은 원래 앞쪽에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뒤쪽에 좀 등장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3번, 4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4번, 3번으로 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치예요. 아니요. 이건 상관없어요. 도치는 문장 구조예요. 문장 구조. 그 다음에 나라의 풍속이 자,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활을
잘 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이라는 고구려의 자부심을 좀 드러내고 있고, 우리 왕이 어떤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활을 굉장히 잘 쏘던 사람이니까, 그죠? 거기 보면 그 신궁이 나옵니다. 실제 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각색한 건데 그 엄청 큰 활이 있어요. 큰 활을 주몽만 쏠 수 있는 활이 있습니다. 그 왕을 뜻하는 활이 있는데 그걸 쏠 수 있는 사람은 주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몽은 비범하다 보시면 되고, 자, 금화에게 아들이 7이나 있었는데 주몽과 놀았는데 그들의 능력이 주몽에게 뭐예요? 미치지를 못합니다. 사냥을 나가면 누가 제일 잘 잡겠어요? 주몽이 엄청 3배, 4배씩 잡아버리니까. 예. 그래서 대소는 누구죠? 금화왕의 첫째 아들이죠. 이 대소가 왕위 계승자인데 주몽은 사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일찍이 도모한다. 도모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죽인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주몽이 뭐 할까봐 죽이려는 거야? 여기 봐봐. 왕자를 뭐 할까봐? 왕의 자리를 뺏어갈까봐 위협거리가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몽에게 닥친 성장 후 실현에 해당되고 6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요것은 뭘 뜻한다? 그 당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거예요. 봐봐.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몽은 외부 사람이잖아. 외부 사람 누구 자리 차지할 수 있어? 그치? 활 잘 쏘면 외부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오픈된 구조. 옛날에 오히려 더 오픈적이네. 능력에 따라서. 그치? 그러면 대소가 이제 주몽보다 못하니까 주몽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죽여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얘가 더 성장하기 전에 죽이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왕한테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이 죽이진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어요. 이 왕도 웃긴 사람이긴 한데 자기 아들한테 왕자를 물려줘야지 왜 엉뚱한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주몽은 좋은 말한테는 먹이를 조금씩 줘서 병든 말은 잘 키워서 둘을 바꿔치기 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살찐 말을 자기는 타고 주몽에게는 좀 마른 말을 줬는데 그 말이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좋은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능력이 뛰어난 거야? 주몽의 말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당시 유목민족이니까 활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잘 타야 돼? 좋은 말을 잘 탈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주몽의 계략, 주몽의 지략 또는 영웅적 자질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이제 얘는 마른 말을 했는데 얘가 말이 잘 매가지고 이제 그 말랐던 말을 다시 살찌게 합니다. 도망갈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에게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얘기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이때 누구가 떠난다? 세 친구가 떠납니다. 오이, 마리, 혁보라는 세 사람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오이, 마리, 혁보도 조력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엄수라는 데를 지나게 됩니다. 엄수는, 자, 앞에 봐봐. 엄수는 무슨 공간이에요? 뒤에서 적이 쫓아오는데 앞에를 뭐 한 거야?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엄수는 장애물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장애물이자 동시에 누구의 능력을 보여줘요? 주몽의 능력이 발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해돼? 이해돼요? 2차. 장애물이라는 건 그 장애물의 크기만큼 주인공의 능력도 발휘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인데 얘가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자기가 뭐라는 걸 밝힌 거야? 신의 손자라는 걸 밝힌 거죠. 하늘의 신과 강의 신의 손자라는 걸 밝힌 거니까. 자, 여기 봐봐. 이게 뭐가 돼요?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의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니까 여기서 천재는 자기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조금 말이 안 되네. 그죠? 무슨 말이 안 되는데. 안 되지. 뭔가 기록에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천재 손자인 게 맞아요 원래. 그지? 아마 오타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천재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그럼 나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에 도움을 받는 사람?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뭘 건너게 돼요? 강을 건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나는 천재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라는 것은 뭘 드러내요? 자 7번에 보면 초월적 존재를 조력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영웅이라는 뜻이 돼요. 이해돼요?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물을 다스렸으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하백의 도움도 받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니? 물이죠 물. 그지? 그래서 농경사회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 건국 행위에 무슨 성을 부여해요?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신성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주몽을 무엇화시킨다? 시조가 주몽이죠? 시조를 신격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건국에 뭘 부여하고 정당성 부여하고요. 자, 이것도 잘 기억해도 자 봐. 우리 왕은 누구야? 신의 자손인 거죠?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도 어때? 그 고구려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고 공동체 간의 연대감, 야 역시 우리 임금이 최고야 뭐 이런 연대감을 좀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가가지고 졸본주에 이르러서 궁궐은 짓지 못하고 비류수, 그러니까 거기 강 상류에다가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고 자기 성을 고시하면 초가집 겨우 지어놓고 몇 명 안 되는 사람 모여 살면서 나라 이름까지 지어놓고는 그죠? 델롱은 되나봐 그죠? 델롱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고시라고 했는데 원래 성씨는 뭐예요? 해씨인데 고시라고 한 것은 맞죠? 왜냐면 아버지 성이 뭐예요? 이름이 뭐였어? 하백. 아니야. 그건 외할아버지라는 게 있잖아. 해모수. 해모수죠? 해씨야 해씨 원래. 아버지가 해씨니까. 해씨인데 자기를 고시라고 한 것은 자기는 천재의 아들로서 손자인데 자꾸 이렇게 나와요. 햇빛을 받아 태어났고 스스로 높을 고자를 써서 내가 임금이라는 뜻으로 고씨를 성씨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나이가 12살 때예요. 믿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이게 무슨 단계야? 시련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단계 7번째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고기랑 자라도 조력자예요. 네? 물고기랑 자라도. 예, 물고기 자라도 조력자예요. 이거 참 체크해 놓으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여기 보면 여기 물고기와 자라도 동그라미로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도 조력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또. 하루 종일 대답 이상하게 하더니 결정적인 한 방 또 해주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스캔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스캔해서 드리면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뒤에 있는 그 프린트를 같이 보세요. 여기 필기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여기 빈 칸에다가 그냥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판 대신에.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작품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입니다. 공무도화가.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작품은 뭐랑 연계될 수 있어서 우리 작품 중에 요거 뭐 있어요? 남자 떠나는데 강과 관련된 거? 그거 대동강. 송인이죠, 송인. 그죠? 정지상의 송인에 보면 뭐가 나와? 대동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 공무도화가에서는 뭐랑 딱 같은 거야? 공무도화가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보면 물이라고 나와요. 물. 그죠? 요 물의 의미는 처음에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돼 있는데 물은 처음에 이별을 뜻하게 됩니다. 물을 건넌다라는 말은 이별이죠. 그죠? 근데 물은 물에 휩쓸려 죽기도 하니까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절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랑 같은 의미에 갖고 있는 게 누구야? 대동강의 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물을 건너가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돼 있어서 여기 공무도화가의 마지막에 보면 어이할꼬는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서리법.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어이할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뜻입니다.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무슨 태도가 들어있다? 화자에 체념의 태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왼쪽 아래 가면 19풀이가 있어요. 거기 잠깐 보시면 얘도 고대가요고요. 그죠? 공무도화가도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 고대가요는 무슨 시라 그런다고? 한자로 번역한 시, 즉 한역시라고 부르죠. 한역시. 한시 아니에요. 송이는 한시죠. 그죠? 송이는 한시인데 얘는 한역시라고 그래요. 좀 달라요. 우리말로 된 걸 한자로 번역한 거랑 원래부터 한자로 쓴 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어쨌든 다르고 요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거기 왼쪽 아래 19풀에 보면 공무도화는 금지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을 만류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미친 남편이 물속에 막 뒤집어 들어가니까 막 말리려는 장면이 있고, 그죠? 이미 기어이 물을 건넜으니까 두 번째 공경도화라는 말은 물은 사랑의 종말을 뜻한과 동시에 임의 부재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하이사는 뭐냐면 강에 휩쓸려서 죽었다는 뜻으로 임의 부재가 죽음의 이미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당내구하라고 돼 있는데 가시님을 어이할구라고 돼 있어서 슬픔, 원망, 체념의 정서가 같이 응축되어 있는 걸로 정읍사 우리 봤던 작품들이죠. 가시리, 서경별곡, 진달래꽃이라는 한국 정서의 전통을 잇는 계보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무도화가. 알겠죠? 네, 정리해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문제 있어요. 보이시나요? 답은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서 우리 다음 주에 직보 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놀지 마시고 할 일 많으니까 공부 좀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별 관련된 시 중에 또 한역시 중에 고대가요 중에 황조가라는 게 있습니다. 황조가. 자, 이 작품은 왜 중요하냐면 송인하고도 배우는데 송인이 아까 뭘로 돼 있었지? 구조가 선경, 후정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성경과 후정이 뭘 이룬다고? 대조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죠?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얘도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황조가라는 시인데 자, 황조가는 앞에 뭐라면 헐헐 나는 저 꾀꼬리가 나옵니다. 꾀꼬리 새죠, 새. 근데 새가 몇 마리? 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두 마리. 둘이 러블러브 하고 있는 거예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헐헐은 음성 상징어예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정답게 노린다 했을 때 이게 뭐가 되겠어? 병이 되겠고요. 그죠? 이건 자연물이죠?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꾀꼬리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뭘 보여줘요? 훈정을 보여주는데 이 꾀꼬리와 반대되는 게 누구냐면 여긴 좋은 거죠. 여긴 좋은 건데 꾀꼬리는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보여주고 반대되는 게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는 어떻다고? 자, 나는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나는 외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직접 드러냈죠, 그죠? 외롭구나라고 되어 있어서 영탄법입니다. 영탄법. 그리고 이게 도치되어 있어요. 외롭구나 이내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서는 뭐예요? 이내 몸은 외롭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누구의 이야기? 이게 후정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사에 대한 거고 부인이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부정적. 고독을 나타냅니다. 고독. 이해되죠? 그래서
나랑 반대돼 있다. 그래서 요 아까 정지상의 송인도 앞에 있는 경치와 뒤에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돼 있어? 반대가 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 황조가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것이 반대를 이루고 있다. 요 정도가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지문 나올 거 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최초 서정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읍사는 이미 수업했던 거라서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그냥 문제 풀어보시라고 준 거야. 읽어보시고 문제 풀라고 준 거고. 가시리도 수업할 게 없습니다. 그죠? 네, 읽어보시고 수준 너무 좋네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작품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연계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내용 설명을 알려드리고, 이게 사실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인데 학교에서 뭐 수업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갈래가 뭐냐면, 자, 잘 봐두세요. 이게 왜 내가 갖고 왔냐면, 얘는 누구랑 같이 많이 나와? 가시리랑 완전히 짝짝꿍이에요. 이게 가시리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시리 세트. 가시리 세트가 두 개 있는데 서경별곡하고 진달래꽃이에요. 이해되죠? 가시리랑 맨날 같이 나오는 애들. 좀 차이를 보면 가시리의 여성은 좀 어떤 측면이 있어? 소극적인 데에 반해서 이게 대조가 좀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서경별곡의 역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이긴 하나 플러스 얘도 역시 뭐가 있어요? 이별에 정한이 있다. 즉 여자가 뭐한다? 체념하고 참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가시리도 정한이 있고 얘도 같은 정한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가시리는 좀 소극적인데 가자마자 돌아오실 거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있는데 반해서 서경별곡은 막 따라가겠다 그래요. 헤어질 바에 따라가겠다 막 이런 시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세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말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서경은 어디냐면 혹시 거기 여백에다가 그림 그려놓으세요. 서경이 어디냐면 여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강. 강 이름이 뭘까?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요거는 정지상의 송인하고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대동강의 서쪽 지역. 여기가 서경이에요. 여기가. 여기 지역이 서경이라는 데고.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원래 고려의 본 도시인 단어가 기억난다. 송도라고 있습니다. 송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서울이야. 송도가 서울이고 서경은 여기 같은 데죠. 여기 신도시. 서경은 신도시예요. 지금이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평양. 옛날에 평양이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 약간 신도시 같은 데였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그림 좀 그려. 잘 준비하시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여자랑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자,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습니다. 갓을 쓴 남자가 옛날에 갓을 썼겠죠.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어디로 떠난다 그래? 강을 건너서 송도로 떠나겠다 그래요. 자, 남자가 떠나는 상황이에요. 이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 자, 서경도 신도시 서울이지만 위 두어럼수형 다링들이라고 해서 후렴구 있는 거 보이니? 네. 뭐야? 보이죠? 얘는 한 줄 나올 때마다 후렴구가 있어.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소성경. 소성경이 어디냐면 여기 서경을 소성경이라고 그래. 소성경. 서울이란 뜻이야. 서울. 신도시란 뜻이죠. 신도시. 여기 소성경이란 말은 신도시다 이런 뜻이죠. 신도시. 자, 신도시이지만 여해물은 아질가 이별할 바에는 여해물은 질산배를 버리겠다. 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서 남자한테?
질산배를 버리겠다. 질산배라는 말이 거기 질산배라고 돼 있는데 질산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배. 이거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직업. 옷을 수선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직업을 뭐하고서라도 버린다는 말은 직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남자를 뭐하겠다?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이 여자는? 적극적.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직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뭘 선택하겠다? 사랑을 선택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울어곰, 울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울어곰이문이 곰. 강세접사죠. 그죠? 울며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널 사랑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널 쫓아갈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 비유입니다. 이연은 통으로 뭐야? 비유적 표현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구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슬.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바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는 뭐냐면 끈이라고 돼 있습니다. 끈. 자, 요거를 비유하면 이게 뭐에다 비유되냐? 구슬은 뭘 비유한 거야? 구슬은 사랑을 뜻합니다. 바위는 뭘까? 이별을 뜻하죠. 혹은 시련을 뜻합니다. 그럼 사랑이 이별 또는 시련을 만나서 깨지더라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놈의 기능 때문에 자, 다시 녹화도 좀 되지. 자, 끈은 뭐냐면 옛날에 생각해봐. 이건 그리지만 이게 구슬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야?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뭘 만들어야 돼?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 우리는 그 많이 비즈공예? 알지? 그 비즈만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럼 학교 가서 뭘 만들어?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어야 그게 돈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옛날에 마찬가지야. 구슬이 있다고 해서 다 돼요? 이제 구슬을 이렇게 아름답게 묶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구슬이 깨져, 안 깨져? 깨지죠? 그러나 끈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끈은 안 끊어집니다, 그죠? 끈은 뭘 뜻할까? 믿음 혹은 서로 간의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여자가 이렇게 말해서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영원한 뭘 나타낸다?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나는 우리가 이별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뭐 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몇 년을 헤어져 있어도 증운해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신이 있다.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헤어져 있어도 몇 년을 헤어져 있다고? 천년을 헤어져 있는다고. 이 시련이 몇 년을 가더라도 천년. 천년은 뭘 뜻할까요? 천년은 긴 시간의 이별을 뜻합니다. 그죠? 무슨 법이야? 과장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과장됐죠. 우리가 천년을 헤어져 있다 한들 그리고 가정돼 있습니다. 천년을 헤어져 있다는 게 가정돼 있어. 가정. 천년을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이 뭐니? 믿음이죠. 그죠? 우리가 신을 말합니다. 신은 믿음을 말하는 신이 딴 그치리까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단어에 보면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그치리까가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자 이거 무슨 법으로 봐야 돼? 서리법이 되겠죠.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천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비유가 나에 있는 지문이 되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중요한 장면 하나 봅시다. 거기 보면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나오죠? 그죠? 자, 요 대동강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대동강은 뭐라고? 뭘 뜻하지?
이별 또는 뭘 상징한다고요? 아까도 나왔잖아. 이별. 여기선 죽음은 아니고 이별과 단절을 뜻합니다. 그죠? 남자가 기어이 뭘 건너가요? 대동강을 건너서 송도로 떠나는 거죠. 이해돼요? 대동강 아진과 대동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놓느냐 사공아 이렇게 됩니다. 사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사공은 무엇의 대상이니? 남자친구를 비난할 수 없어서 대신 욕먹는 그 원망의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우리 남자친구 태우고 가면 안 돼 이런 뜻으로 사공을 막 뭐라 한다. 그리고 뭐 사공의 아내를 음란하다고 막 모함도 해가지고 야 네 와이프 바람나서 집에 가봐 이래가지고 사공을 배를 못 띄우게 하려고. 이해돼요? 이해됐어? 내 가시 넘난지 찾아봐. 거기 4번째, 5번째 줄에 다해서 5번째 줄 거기다 적어놔. 거기 체크해놔. 사공에게 배를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띄우지 못하게 하려고 사공의 아내를 뭐예요? 모함하는 장면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밑에 셋째, 4번째 줄은 왜 그러니까 사공이 왜 우리 와이프를 뭐라 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 이 남자가 건너가면 건너편에 있는 꽃이 뭐예요? 다른 여자를 만날 거다 이런 단어를 써요. 이해돼? 여자가 남자를 안 보내려는 이유 알겠어? 사랑하니까. 떠나면 뭐 할까봐. 딴 년 만날까봐 안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이게 서경불복이라는 작품, 중요한 작품입니다. 다 되셨나요? 챙겨놓으시고. 자, 뒤에 이제 시조 몇 편만 보면 끝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시조는 되게 간단해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 그랬지?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황진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또 직을 걸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강사라는 내가 이름을 걸고 솔직히 시조 안 나오면 나는 진짜 그만둘 거야. 시조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내 생각에. 제 경험상. 이제 여기 보면 그만두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 자신 있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어떤 시조가 나올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주로 나왔던 건 뭐야? 이 가실이나 정지상 송인이나 이제 정읍사가 나왔다 그러면 주로 나오는 시가 누구 거냐면 기생들의 시예요. 이거는 만고 불변의 법칙처럼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외로 나오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막 그죠? 애들은 막 지금 죽을 것 같죠? 막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막 졸리다는 표정을 짓는데 내가 작품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평소에 좀 해놨어야 되는데 참 방학 때 문법하느라 바빠서 시조도 많이 못 봤어. 자,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걸려내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동짓밤이 길어요 안 길어요? 동짓달 긴 밤, 기나긴 밤이죠.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임의 부재한 밤입니다. 부재 상황을 나타내요. 임의 부재 상황을 나타내고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고요. 굉장히 지루한 밤입니다. 지루한 밤. 밤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 밤을 뭐 해가지고 한 허리, 한 가운데 토막을 뭐예요?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 동짓달 밤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밤이라고 하는 건 되게 추상적인 대상이죠. 뭐 허리가 긴 동물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 네. 자,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여기다 허리가 긴 고양이가 있다 칩시다. 이런 느낌의 고양이. 몇 시간이냐? 동짓달 밤은 몇 시간 정도 되냐면 13시간이 넘어요. 14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중간을 뭐 하는 거야? 잘라내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돼? 한 절반 정도 잘라면 7시간 정도를 잘라내는 거죠. 요거를 잘라가지고 요거를 꺼내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일단 요건 언제 쓸 거야? 예, 이미 오신 날 밤에. 이거 배운 적 있니? 자, 거기 동그라미 쳐봐. 이불 아래,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서리서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요 아까 몇 시간?
7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리서리라는 말. 여기 음성상인 거예요. 그럼 구비구비는 뭐야? 밑에 보면 어른네요. 구비구비는 구비구비니까 이것도 음성상인 거죠. 그럼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하겠다 이 말이 이렇게 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다는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이거 언제 쓸 거야? 이 시간을, 이 잘라놨던 시간을 이미 오신 밤에. 긍정적인 밤이에요? 부정적인 밤이에요? 네, 긍정적인 밤이죠. 긍정적이고 시간이 어때요? 빨리 간단 말이야. 재밌으면 빨리 가, 안 가? 빨리 가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니까 그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잘라놨던 밤을 이때 쓰겠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빨리 가니까 7시간을 사용해서. 자, 요런 뜻이야. 이 부정적이고 지루한 밤은 시간을 뭐 하고 싶어요? 늘리고 싶어, 줄이고 싶어?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미 없는 밤은 시간을 줄이고. 이 긍정적인 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시간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시를 쓴 게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시인데요. 시는 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시 되게 중요한 시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황진이의 시는 아니고 홍랑이라는 기생의 시인데 웹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과서에 있죠? 교과서 앞에 있어 거기. 기억 안 나? 다시 올 뻔했어. 자, 웹버들이 뭐야? 기생. 자, 웹버들은 화자의 뭐예요? 분신이에요. 원래 뜻은 뭐죠? 산에 있는 버들입니다. 산버들이에요, 산버들. 그럼 웹버들을 가래 꺾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가려 꺾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화자가 정성을 다해서 버들을 준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담겨있다? 임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네. 보내노라 님의 손에. 그러니까 무슨 법이니? 무슨 법이야? 도치법이에요 거기. 보냈구나 임의 손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위치가 어떻게 되니? 얘와 얘의 위치가 임의 손에 보냈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부사어가 앞에 오고 서술어가 뒤로 가야 돼. 우리나라 무조건 서술어가 뒤로 가야 되지? 그럼 여기 무슨 법이다? 도치법. 정치상 송인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작품이기도 하고. 됐죠? 그래서 웹버들은 화자의 분신이고 산버들이라는 뜻으로 그걸 가려 꺾어서 임의 손에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면 어떻게 돼? 싹이 또 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싹을 세잎이 납니다 여기. 그럼 세잎은 누구 뜻한다? 화자를 뜻합니다. 화자. 여인이라는 뜻이죠. 세잎이 나거든 누굴 떠올려달라? 나처럼 여겨달라. 그래서 나를 뭐 해달라? 나를 기억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웹버들의 세잎이에요. 이해되죠? 미안해 이거 아니다. 그 밑에 있는 시구나. 이화우죠 이화우. 그제? 이화우는 전에 했어요. 기억나? 이화우는 계절이 언제야? 봄이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기억나지? 내용 기억나죠? 이와우 뿌리째 울며 잡고 이별한 일. 봄에 헤어졌다 이 말이죠. 추풍 낙엽도 무슨 이미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이지. 그리고 가을이라는 뜻이니까 시간이 흘러서 안 흘렀어? 시간이 흘렀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저도 날 생각, 님도 날 생각을 할까? 그대 있는 시입니다. 님이 내 생각을 하는가? 천리는 무슨 거리라고 했죠? 심리적 거리라고 했지. 기억나?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다, 못 만나고 있다. 못 만나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란다. 꿈은 임에 대한 뭘 나타내?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런 정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제
넘어와서 또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주문사네. 자, 만주문사 세모 쳐봐. 이 만주문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여백에다 쓰세요. 만주문사는 뭐가 돼요? 장애물입니다. 깊은 산속이니까 잎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죠? 어느 잎이 오면 지는 잎 부는 바람에. 그럼 지는 잎은 떨어지는 잎입니다. 지는 잎은 떨어지는 잎 소리에 이미 온 줄 알고 착각을 했다. 그래서 얘는 뭐를 불러일으키는? 착각을 유발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내가 배가 한참 고픈데 배달을 시켰어. 그럼 초인종 소리에 반응할까 안 할까? 반응하죠. 해요. 그치? 근데 나가보니까 옆집 초인종 소리야. 그럼 내가 속은 거죠? 왜 속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낙엽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마치 그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사람이 오는 소리랑 비슷하거든. 사람이 낙엽을 밟는 소리랑 비슷하잖아. 바삭바삭하는 소리 나니까 이미 온 줄 알고 나가봤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립다 이런 뜻이다. 이해해보시면 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시 보세요. 나시는 서경덕이 쓴 위의 시에 대한 답가로 황진이가 썼어요. 내 언제 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님을 소격한데 내가 간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왔다고 착각을 하셨어요? 뭐 이런 시예요. 그래서 이런 원칠상경이 온 뜻이라는데 추풍에 떨어지는 입소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죠? 서경덕한테 왜 내가 왔다고 착각을 했어요? 라고 쓰시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시도 다시도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중요하진 않으신데 청초 우거진 고래 잘한다 누워난다. 여기 임재라는 사람이 황진이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황진이가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쉬워서 쓴 시가 있습니다. 청초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아름다운 얼굴은 홍한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다 두고 백골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기 적어놔. 홍한은 뭘 뜻한다고? 홍한은 누구야? 황진이죠? 아름다운 황진이를 뜻하는 거고, 그죠? 백골은 뭐라고? 황진이가 뭐 했다? 죽었다 이런 뜻이요. 백골만 놓쳐있느냐. 잔 잡아 걸라니. 너랑 한잔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가 죽었으니 그것이 슬프다라고 쓴 시가 인재의 시입니다. 이 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자, 스케일. 마지막. 요것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외부 지문 정도는 조금 그래도 공부는 좀 해가. 어렵지 않은 거니까. 물론 시험 때 다 돼가서 지금 그죠? 여러분 급한 걸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좀 들이시고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이번 주 버블티 좀 많이 푸세요. 이번 주 어차피 주말에 수업도 없고 하니까 그죠? 여유 시간 있을 때 교과서 문제 정도는 좀 마무리 좀 해놓으면 그날 와서는 직도 때 와서는 뭐만 할 수 있게? 질문 정도만 할 수 있고 오답만 할 수 있게 좀 해서 오시고 해서 안 해오시면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좀. 알았지? 누가 남을지 대충 그려집니다. 저는 대충 알겠어요. 대충 알겠는데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누가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마카오에 계신 친구분은 문제집을 갖고 가셨을까? 영상 보고 있니? 공부하려면 바쁠 텐데. 자, 마지막 사랑과 그림 세 번째. 자, 어저 내일이야. 어저는 감탄사예요. 아, 나의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으면. 자, 저기 봐봐. 같겠냐만. 제구태야. 잡아. 제구태야가 이게 중의법이야. 제구태여. 구태야라는 말은 굳이란 뜻이죠. 굳이인데 여기 있는 제자가 해석이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자. 그럼 구태여 보내고라고 해서 밑에 보이죠? 보여 안 보여? 내가 굳이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화자로 해석하면 내가 누구를 임을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굳이 보냈어요. 너 떠나.
너 어차피 나랑 결혼 안 할 거잖아. 너 떠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보내고가 밑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행간에 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간에 걸친 해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임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임. 자기가 굳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기가 굳이 가고 가랴마는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 갔겠냐만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죠? 다시 가랴마는이라는 말이 앞에 있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돼. 갔겠냐만 자기가 굳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으라고 그랬으면 이미 굳이 갔겠어? 안 갔을 거야 이런 뜻이야. 자, 요거는 무슨 법? 도치법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자기가 굳이 갔겠냐만 이렇게 해석될 때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이런 뜻이니까. 그죠? 자, 도치법으로 해석될 때는 무슨 의미로 봐야 돼? 아쉬운 거죠. 내가 가지 말라 그럴 걸 안 보낸 거. 아쉬운 거. 즉 사랑을 말해요. 아쉬움을 말하는 거고. 화자가 내가 임을 굳이 보냈다라는 말은 왜 보냈을까? 좋아하는 남자를.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빠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남자를 보내고 둘 다 공통점 뭐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중의법입니다. 그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세요. 이 시는. 너무 몰라도, 그죠? 2학년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시들을. 그래서 내가 굳이 보내고 혹은 이미 굳이 가고 보내고 그리워한 점 나도 몰라. 밑에 보세요. 이거 중요한데.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라 이렇게 되십니다. 자, 여기는 녹수는 임을 말합니다. 청사는 누구야?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는 대조로 돼 있어요. 왜 대조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임은 자꾸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변심하는 거죠. 변심을 잘하는 게 남자야. 남자는 자꾸 바뀌어. 나 좋다고 그러더니 나 평생 나 사랑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헤어지지. 남자는 변심을 잘하고. 나는 변해 안 변해? 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건 무슨 관계를 갖는다? 대조 관계를 가지고요. 그래서 남자는 녹수는 뭐에 비유한 거야? 우리 계속 봤던 물에 비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 그래서 여기는 물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이별이나 단절을 뜻하는 게 아니고 물이 변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처럼 자꾸 흘러가 버려. 변하는구나. 근데 나는 변해 안 변해?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사는 산을 말합니다. 산. 그렇죠? 나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돼서 남자는 자꾸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 됐죠? 청사는 내 뜻이요. 좌우가 무슨 구조니? 좌우가 모양 비슷하죠? 이걸 뭐라 그래? 대꾸라고 합니다. 대꾸. 대조도 있고 여기는 대꾸법도 있고 정도 챙겨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라. 님의 마음은 자꾸 변하는 거야. 녹수가 흘러간들. 자, 남자는 떠나지만 청산이야 변하겠는가? 이게 무슨 법이야? 아니 변하겠니? 변하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이 되겠죠? 네, 서리법이 있어요. 이런 표현법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녹수도 그러니까 남자도 나를 못 잊어서 울면서 가는구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떠나는 남자에 대한 좀 아쉬움, 이별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마지막 청산이 벽계수야. 이거 왕실 종친이던 거기 보면 이은원이라는 사람을 벽계수, 그 사람의 호가 벽계수예요. 얘를 황진이가 꼬셔가지고 동거를 했던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1년 만에 여자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황진이를. 어떻게? 그 당시 황진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수지인데 수지. 어떻게 수지를 버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래도 잘하죠. 얼굴도 이쁘죠.
대단한 사람이야. 박계수라는 남자도. 수의감을. 너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일도창야하면, 일도창야는 인간의 삶으로 따지면 바다에 도착한다는 건 죽는다 뜻이야. 야, 너 죽기 전에 나하고 한번 사귀어는 봐야지, 이런 뜻입니다.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명월이 누구 이름이야? 누구의 기명이에요? 황진의 기명이요. 명월 황진이거든. 명월이 만공산, 빈산에 가득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황진이가 비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 옆자리가 비어있어, 이런 뜻이야. 나 지금 솔로야. 솔로 맞나? 싱글이 결혼 안 한 사람이고 솔로는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 지금 솔로니까 쉬어가, 이 말은 야 나랑 연애 좀 하다가 이런 뜻으로 그래서 남자 꼬시려고 썼던 시입니다. 참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시는 뭐예요? 이 청사는 내 뜻이오가 좀 어렵긴 한데 이 시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황진이 시 중에서. 그리고 앞에 나왔던 맵버들하고 있죠? 맵버들하고 아까 이화호하고 그죠? 동짓달 이런 작품들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챙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질문까지도 네,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요것도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이왕에 공부 좀 해놓으세요. 어차피 2학년 올라가면 시조 엄청 나옵니다. 미리 공부한다고 하시고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공부 좀 해놓으시고 재원아 한 번만 눌러주세요.